소쿨국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의 저작물 청구야담에서 이야기의 얼개를 가져왔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의 눈썰미를 믿고 주위에서 얼간이라고 비웃는 사람을 남편으로 선택하여 조선판 인간 승리를 일구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길어서 이야기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전편입니다. 후편은 내일 아침 일요일에 이어서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 아무개는 경상도 양산 사람이다. 진실한 성품을 가졌으나 주변머리 없다는 소리는 사람들한테서 자주 듣고 살았다. 집신을 삼아서 생계를 꾸렸는데 그 집신 모양이 전혀 볼품이 없었다. 한 여자아이가 그 집신을 보고는 놀리느라고 오빠야, 이 신발 한양에 가지고 가면 백금도 더 받겠다. 라고 말했는데 오씨가 그 말을 진담으로 알아듣고는 집신 7죽을 짊어지고 한양으로 갔다. 길가에 풀어놓고서 사람들이 값을 물으면 한 양이라 대꾸하니 모두 비웃으며 지나가서 며칠 동안 한 켤레도 팔지 못했다. 재상가 여종이 있었다. 남달리 지혜로웠는데 방년 16살이었다. 그녀는 일찍부터 자기 짝은 자기가 구하겠다고 공언하고 다녔다. 하루는 집신 늘어놓은 곳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꼈다. 연이어 사흘을 가서 집신 장수의 인물됨을 살펴보다가 마침내 결심이 서자 가서 수작을 걸었다. 이 집신 내가 몽땅 다 사겠어요. 모두 얼마인가요? 7죽에 70냥이라오. 나를 따라와서 돈을 받아가셔요. 오씨가 그러하겠다고 대답하고 집신을 짊어지고 따라갔다. 한 곳에 이르렀는데 집이 넓고 화려했으며 대문이 드높았다. 여종은 자기 거처인 행랑으로 오씨를 데려갔다. 걸자는 앉자마자 집신값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여종이 웃으며 말했다. 시장하실 텐데 저녁부터 먼저 드시도록 하세요. 그리고는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를 내어왔다. 이어 저녁상을 차려왔는데 그릇이 정결하고 음식이 진기하였다. 산골에서 나물이나 먹던 사람에게는 평생 처음 구경하는 음식들이었다. 오씨는 젓가락질 몇 번 만에 다 먹어치웠다. 밤이 깊어지자 여종이 말했다. 손님, 이왕 여기 오셨으니 오늘 밤 저와 같이 자는 게 어때요? 오씨가 당황해하며 말했다. 말인즉 좋지만 어찌 감히 바라겠습니까? 게다가 여자와 자는 일은 처음이라. 권녀가 입을 가리고 웃다 말고는 불을 끄고 옷을 벗었다. 한바탕 운후의 즐거움이 끝났다. 여종은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농을 열고 새 옷을 꺼내더니 오씨에게 갈아입게 하였다. 풍모가 당당해진 오씨에게 여종이 말했다. 저는 이댁 사원비예요. 당신은 이미 제 남편이 되었으니 대감님께 인사를 올리세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절대 뜰 아래에서 절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요. 여종이 즉시 들어가 대감에게 알렸다. 쇳내가 지난밤에 지아비를 얻었사옵니다. 현신 드릴까요? 재상이 대꾸했다. 그러냐? 속히 들어와 보여라. 오씨는 곧바로 대청으로 올라가 절을 했다. 시중 들던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오씨는 꿈쩍도 하지 않고 서서 말했다. 나는 이래봬도 향족이요. 비록 비부쟁이가 되었지만 가문에 채모가 있지. 뜰 아래서는 절대로 절할 수 없소이다. 그 소리를 듣고 재상이 껄껄 웃었다. 과연 그 아이가 신랑감으로 고를 만한 사람이구나. 오씨는 그 뒤로 행랑살이를 하게 되었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돈을 써보면 안목이 저절로 열리고 가슴이 트일 거예요. 그러면서 돈 한 꾸러미를 내어주었다.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오늘 내로 다 쓰고 돌아오세요. 저녁 무렵 오씨가 돌아왔다. 온종일 돌아다녀도 돈 쓸 곳을 못 찾아 한 푼도 못 쓰고 왔다오. 길에 거지들이 많았을 텐데 왜 그들에게 적선하지 않았나요? 그 생각은 미처 못했소.
다음 날 돈 한 꾸러미를 차고 나서서는 거지를 여럿 모아놓고 돈을 뿌려주었다. 거지들이 다투어 돈을 주워가는 모습이 볼만하였다. 오 씨에게는 그 일이 일과가 되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돈을 그냥 거지에게 주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활터로 가서 한량들을 사귀었다. 그들에게 날마다 술과 고기를 사서 대접하니 곧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그러다가 궁핍한 선비들과도 교류하게 되었는데 아침 저녁 양식을 도와주고 때로는 필목 비용도 대주었다. 여인은 남편이 선비들과 교류한다는 말을 듣자 무경칠서를 그들로부터 배우도록 귀띔했는데 수삼년의 세월이 지나자 오 씨는 어느새 무경칠서의 내용을 모두 줄줄 외우게 되었다. 어느덧 수만 전을 쓰기에 이르렀는데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모름지기 활쏘기를 익혀 그것으로 이름 날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해요. 아내의 말을 듣고 한량들과 어울려 궁수를 연마하니 무쇠로 만든 철전이나 대나무로 만든 세전 등을 모두 멀리 쏠 수 있었다. 또 이미 무경칠서에도 통달한지라 묵과에 응시했는데 급제하여 홍패를 받았다. 아내는 집안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홍패를 감추어 놓고는 오 씨에게 말했다. 제가 모아둔 돈이 10만 전이었는데 당신이 이미 7만 전이나 썼네요. 이제 제 수중에는 3만 전 정도만 남아있군요. 당신 이 돈으로 장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어디서 어떻게 물건을 사고 어디서 어떻게 파는지를 나는 전혀 모르오. 그러자 아내가 시켰다. 올해는 대추 농사가 심한 흉년이 들었는데 호서지방 아무고을만 대추가 잘 열렸다 하는군요. 가서 그것을 몽땅 사오세요. 오 씨가 아무읍으로 갔다. 가다가 보니 흉년이 든 해라 들판에는 낫을 댈 곡식이 없었고 길가에는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측은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어 손이 가는 대로 돈을 모두 나누어 줘버리고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입가에는 잔뜩 미소를 품고 그러나 눈살은 약간 세운 채 말했다. 잘하셨어요. 적선은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다만 우리도 돈이 곧 떨어질 판인데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걱정이군요. 다시 만전을 주며 말했다. 팔도의 면화 농사가 다 흉년인데 유독 해서지방 몇몇 고을만 괜찮다고 하네요. 그곳으로 가서 면화를 사오세요. 오 씨는 해서 땅에 가서도 호서 땅에 갔을 때처럼 불쌍한 사람에게 다 털어주고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말했다. 이제 만전뿐입니다. 남은 돈을 다 긁어 모아드리니 이것으로 시장에 가서 헌옷가지를 사서는 북도로 가서 삼배와 인삼 그리고 가죽 등속과 바꾸어 오세요. 마지막 기회니 제발 예전처럼 퍼주고는 오지 마세요. 오 씨는 시장으로 가서 헌옷까지 수십 바리를 사서 싣고는 함경도로 들어갔다. 그곳은 면화가 잘 재배되지 않아서 금과 같이 귀했다. 사람들이 면화가 없어서 옷을 만들어 입지 못하니 겨울이 되면 추위에 떨어야 했다. 오 씨는 안변으로부터 육진까지 가는 길에 헐벗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늘 하던 대로 옷가지를 나눠주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수중에 치마와 바지가 각 한 벌씩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기가 막혀서 탄식하였다. 내가 돈 10만 전을 다 축냈구나. 가득 채워왔다가 이제 빈손이 되었으니 무슨 낯짝으로 집사람을 다시 본단 말인가. 차라리 이 몸을 호랑이에게 보시하는 게 낫겠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후편은 일요일인 내일 아침 10시에 탑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얼간이는 소금에 제대로 절이지 못하고 대충 간을 맞춘 것처럼 다소 모자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죽은 옷, 그릇, 신발 따위를 10벌씩 묶어 세는 단위를 말합니다. 걸려는 그 여자이고 걸자는 그 남자입니다. 사완비는 예전에 잔심부름하는 계집종을 이루던 말입니다. 현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를 갖추어 자신을 보이는 일을 말합니다. 향족은 시골에서 대대로 살아온 양반을 말합니다. 비부쟁이는 계집종의 남편인 비부를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한량은 조선시대 묵과의 합격자로서 전직이 없던 사람이나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
양반계층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무경칠서는 중국의 병법에 관한 7가지 책입니다. 육도, 손자, 오자, 삼약 등을 이룹니다. 철저는 무쇠로 만든 화살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세조는 대나무로 만든 화살입니다. 날쌔고 촉이 날카로워 갑옷이나 투구도 잘 뚫는다고 하는군요. 홍패는 조선시대 대과급제자에게 주던 증서입니다. 바리는 마소의 등에 잔뜩 실은 짐을 세는 단위입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강옥 교수가 번역한 청구야담의 이야기 중에서 지혜로운 여종, 남편을 골라 큰 보물을 얻다가 모본입니다. 누리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의 기사, 그리고 누리집 한국민속 대백과사전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산광역시립박물관에서 사진을 빌렸습니다. 대한공수론에 탑재된 기사 다양한 화살들에서 사진 한 장,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도 참고했습니다. 김학수 기자의 순천 광장신문 기사, 소달구지 풍경에서 사진 한 장, 네이버 블로그 워킹맘 효리 씨의 대구 양령시 가볼 만한 곳에서 사진 한 장, 그리고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곤 그리고 정선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또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또 픽스타와 1238F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국장입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